친구들은 생각해요.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? 쟤는 정말 재수없어. 내 인생은 왜 이래? 나도 쟤 같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왜? 네 큰아들이 문제니? 연애를 하니? 어떻게 알았어? 우리 큰아들이... 안녕하세요. 올라써니의 써니예요. 오늘은 서아지 작가의 침이 마르는 시간이라는 책을 소개할 건데요. 이 책에서 두 친구가 나와요. 한 친구는 여러 사람한테 되게 부러움을 사는 친구예요. 집안도 좋은데 얼굴도 예쁘고 심지어는 중년이 되어서도 너무 예쁘고 젊어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 너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친구인데, 그 친구가 게다가 남편도 너무너무 능력 있고 잘생기고 또 이 부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툭하면 이벤트를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이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남편을 가진 친구야. 그런데 남편만 그러면 또 자식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, 다른 집 같으면. 그런데 아니에요. 이 친구는 자식들도, 큰아들은 너무 착해, 아주 착해. 착한데 똑똑하기까지 해.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, 그리고 작은 딸도 너무너무 모든 게 완벽해. 음악을 잘해서 줄리어드에 들어가고. 친구들은 생각해요.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을까? 쟤는 정말 재수없어. 야, 저 정도 되면 정말 재수없는 거 아니야? 뭐 하나 안 가진 게 없잖아. 내 인생은 왜 이래? 나도 쟤 같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그런 부러움이 쌓여서 그 친구를 미워하기까지 하게 되죠.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 하신 말씀이 있는데, 얘야, 꽃가마 안에도 눈물은 있단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. 남들이 볼 때 꽃가마만 타는 여자는 얼마나 걱정이 없을까, 무슨 문제가 있을까, 저 여자는 무슨 복에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, 남들이 보지 않는 그 꽃가마 안에서는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다는 우리 엄마의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런 것처럼 세상 살면서 걱정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. 다 걱정이 있겠지.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,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이 친구가 너무 미워 죽겠어. 이 친구는 너무너무 부러워서, 부러움이 너무 겨워서 정말 재수가 없었어. 그런데 이 친구랑 가장 단짠 친구였던 또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가 변호사였는데, 남들이 볼 때는, 저도 변호사인데. 그리고 남편은 의사야. 야, 저도 만만치 않은 그런 모든 복을 가진 것 같은데, 그렇지 않았어. 이 여자는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친구를 너무 부러워했어요. 쟤는 얼마나 좋을까. 남편한테 완벽한 사랑을 받고, 아이들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이들이고, 거기다가 생활은 너무 넉넉하고. 참고로 이 변호사 친구는 생각보다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어. 남편은 돈이 안 되는 진료를 주로 많이 했고,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감사 같은 건 없었어요. 정말 저 남편 너무 무능력해, 그런 생각만 들었고, 자기 시집은 오직 아들이 의사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의사가 된 다음에 거기에서 좀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 게 없나 생각했는데, 그럴 게 없으니까 여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탓만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 여자도 변호사지만 그렇게 크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는 아니었어요. 대형 로펌이나 뭐 그렇게 잘 나가는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들도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하니까. 그래서 실제로 그 부러워하는 친구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어.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꾸었어요.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많은 돈을 꾸었는데, 그리고는 이자를 꼬박꼬박 줬어요. 10년째 이자를 주고 있어. 곧 갚을 생각이었지만 마음이 그렇게,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생각 같지 않았던 거지. 그래서 돈을 다 갚지를 못하고 10년 동안 이자만 주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러운 친구가 남편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. 침이 마르는 그런 병에 걸렸대. 침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.
그런데 이 변호사 친구는 생각을 했죠. 아니, 저 정도 친구라면 더 대단한 사람, 더 유명한 그런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 낡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을까? 좀 의아했어. 하지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. 걱정할 게 하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취미삼아 병원이나 다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. 근데 그 남편이 집에 와서 좀 걱정을 해요. 당신 친구잖아. 당신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며 연락 좀 해봐. 왜? 내가 그 친구 침생까지 걱정할 때야 지금?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니 이것저것 검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. 아무래도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. 정신적인 거.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? 친구니까 그 정도는 물어봐 주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? 그렇게 얘기를 해요. 하지만 이 변호사 친구는 생각하지. 아니 그 친구가 문제 있을 게 뭐가 있어. 세상 걱정 없는 앤데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친구 문제될 거 하나 없어. 당신이 그런 참견을 해. 그랬더니 사람 좋은 그 남편이 얘기를 하지. 보이는 게 다 아니야. 문제가 있을 수 있어.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.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또 자기가 빌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해요. 전화해서 잘 지냈어? 그러니까 너 뭐 문제 있니? 그랬더니 선뜻 말을 못 하는 거야. 왜 그러지? 왜? 뭐가 문제인데? 이 변호사 친구는 속으로 생각하거든. 남편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? 혹시 바람이라도? 아니야. 그럴 사람은 아닌데. 그러면 딸? 줄리어도 간 딸이 무슨 문제가 생겼나? 그거 아니고는 큰아들한테 문제가 있을 일은 없고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냥 떠봐. 무슨 문제가 있는데. 그 친구는 그냥 말을 잘 못해. 아니 저기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연락을 할까 했는데 그러는 거야. 나한테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지? 나한테 왜 연락을 하려고 그러지? 그래서 왜? 뭐가 문제야? 그래서 그냥 제일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왜? 네 큰아들이 문제니? 연애를 하니?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? 우리 큰아들이 저기 우리 큰아들이 뭔데 얘기해봐. 그랬더니 큰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. 그런데 평상시에 아이들만 좋다면 나는 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했던 친구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?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될까? 그랬더니 아니 애지간하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. 그런데 애지간하지가 않아서 네가 좀 만나봐 줬으면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연락하려고 했어. 그러는 거야. 왜 어떤 여자길래?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정말 순진하게 공부만 하고 있다가 하루는 미팅을 갔대요. 미팅을 갔는데 4대4로 남자들은 좀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외모가 괜찮은 애들 4명, 그리고 여자들은 주로 외모가 아주 이쁜 애들 4명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 중에서 그 친구 아들이 최고였던 거지. 그랬는데 거기에서 한 여자애가 완전히 이 남자애한테 좀 확실하게 다가간 거야.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두고 와서 택시비가 없다고 그 남자애한테 연락을 해. 여기 나 지갑을 두고 왔는데 오빠 좀 와줄 수 있어?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남자가 또 택시 타고 가서 그 택시비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는 데마다 이 여자가 자꾸만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났어요. 1번, 2번, 3번 만나다가 그러다가 사귀게 됐지. 그리고는 같이 술도 마시고 하다가 임신을 덜컥 해버린 거야.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니까 안 만날 수는 없어서 만났는데 정말 너무나 심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. 그런데 자기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또
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다가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침이 마르는 그런 현상까지 생긴 거예요. 친구한테 바로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좀 자존심이 상했나? 그 친구 남편이 하는 병원을 가게 된 거지.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연락을 하게 된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고수야, 그쵸? 그래서 네가 좀 만나볼래? 이러면서 그 변호사 친구한테 은근슬쩍 얘기를 해요. 그래, 내가 만나볼게. 걔 전화번호하고 줘봐. 정말 잘못 걸린 것 같다.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임신한 거는 맞는 것 같네. 이러면서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하거든요. 그 임신한 아이가 너무너무 당돌하고 그리고 뻔뻔한 거야. 이모님이시죠? 얘기는 들었어요. 이러면서 만나가지고는 저기 이러고 인사를 했더니 잠깐만요.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.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. 밥 좀 먹고 시작할게요. 그리고는 막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켜가지고는 그걸 한참 동안 먹는 거야. 이 변호사 친구는 정말 화가 났지. 야, 뭐 이렇게 뻔뻔스러운 애가 다 있어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랬는데 다 먹고 나서 자, 이제 얘기하시죠.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냥 바로 하세요. 막 그러는 거야. 왜 그 오빠가 나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대요? 그래요. 뭐 그런 집에서는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요?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이 변호사 친구가 정말 이 뻔뻔스러운 여자를 상대해야 된다는 게 정말 화가 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. 그래, 저기 학생도 잘 생각해봐. 당신도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.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내 친구가 도와줄 거야.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해. 그러니까 당신 좀 친구 좀 생각 좀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하자.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지고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, 이런 일을 나서서 해야 되는 자기 자신이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했죠. 이 변호사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 다 만나고 별별 피해자 다 만나면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이렇게 뻔뻔스럽고 어린아이가 이런 애는 좀 처음 봤던 거야. 이 변호사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어떤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정말 어려운 아이들 몇 명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을 다 만나보고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한 명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별별 애들을 다 만나지. 불쌍해 보이려는 애들, 불쌍하지만 당당해 보이려는 애들, 뭐 별별 애들 다 보는데 그 애들 중에서 추려서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 그러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었어요. 그런데 또 친구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돈도 빌렸고 약간 의뢰 입장에 대해서 만나게 되니까 좀 마음이 편하진 않았던 거지. 그리고는 그 다음번 약속을 하게 된 그 여학생을 만나요. 만났더니 그 여학생이 사실 뭐 저 같아도 그런 집안에서 저 같은 며느리 얻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오빠도 자꾸만 연락 피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별로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주신대요? 어머님께서. 이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얘기를 하지. 뭐 아이를 지울 수 있는 지원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줄 거라 그러면서 통장을 건네요. 통장을 이렇게 액수를 보더니 이 오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능력이 있는 줄 몰랐네요. 좋아요. 알았어요. 그렇게 할게요. 그러면서 약속을 하게 되죠. 이 변호사 친구는 그 여자한테 각서도 받고 또 아이를 가서 지웠다는 그 병원의 진단서와 영수증까지 다 받고 그런 진짜 변호사가 해야 될 절차들을 다 해요. 근데 이 여학생이 그 이모한테 얘기를 하죠. 나간데 차 안 가져오셨어요? 내가 일하는 사무실이 시내다 보니까 전철이 편해요. 이랬더니 친이모 아니죠? 그럴 줄 알았어요. 변호사시구나? 아줌마는 이런 일 하면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요?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
좀 덜컥하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하고 했어요.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그 여자의 친구로서 그리고 그 아이가 조카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나왔었다면 뜨끔할 필요가 없었겠지. 어느 정도는 그 친구한테 보상을 바랬을지 모르겠어요. 정말 기분 더럽다고 해야 될까? 그런 마음으로 집에 와요. 집에 와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죠. 다 해결됐어. 이제 걱정하지 마. 푹 자고 모든 거 다 해결됐으니까 네 아들도 너도 걱정 안 해도 돼. 마치 정말 큰 문제덩어리 하나 떼어낸 것처럼 혹 하나 떼어낸 것처럼 그렇게 이 이모도 얘기를 했고 그 엄마도 그렇게 받아들였죠. 그리고는 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핸드폰이 반짝반짝 비치는 게 보서 이렇게 봤더니 밤에 연락이 와 있는 거야. 친구한테 문자가 와 있어요. 정말 고마워. 고생했어.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안 줘도 돼. 원금도 안 갚아도 돼. 정말 고마워. 그런 문자가 와 있어요.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정말 변호사의 일이었던 거지. 부러워하던 그 친구도 결국은 이 친구를 변호사로서 선임해서 빌려줬던 돈을 탕감해 준 거였고, 이 친구도 또 변호사로서 어느 정도 그 갚아야 될 빚을 이렇게 탕감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우정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책이더라고요. 부러워서 우정이 없었던 걸까요? 아니면 내 생활에 감사가 없어서 우정이 안 생긴 걸까요? 아니면 나이가 들고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돈밖에 없다는 생각에 계산적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? 그 친구들은 친구라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미 되어버렸더라고요. 이 책에서 저는 어른들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찝찝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정말 나이가 들면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걸까요? 아니면 친구지만 그런 경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했어야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남들이 볼 땐 그 두 친구 다 모두 대단한 친구였는데 내가 가진 걸 갖지 않은 그 친구에 대한 부러움이 또 모아져서 미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우정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?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. 여러분 옆에 혹시라도 부러워서 미운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. 그리고 조금은 그 안에도 아픔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해를 좀 해주세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요? 써니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